예, 다음 다섯 번째 주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만약에 현행의 2%에서 3%로 올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입니다. 최근 영국하고 미국에서 말들이 나와요. 야, 왜 2%지? 그거 누가 만든 거야? 자의적인 거잖아. 야, 그럼 3으로 바꿔. 이게 원래 없던 이야기가 아닌 게요. 코로나19 처음 딱 시작했던 2020년 초 있잖아요. 그때 라일 브레이나드 연준위원이 인플레 목표 우리 2%로 하지 마시고요. 2에서 2.5로 올립시다. 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고요. 왜냐면 당시엔 디플레를 걱정했거든요. 다음으로 유럽에서도 우리 이거 기준 한번 바꿔볼까? 막 이렇게 회의를 열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고 넘길 일은 아니고 영향을 우리가 한번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자, 만약에 2에서 3으로 올린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호재 악재가 동시에 나오는 건데 호재는 이제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빨리 멈추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 목표 자체가 올라갔으니 덜 떨어져도 금리 인상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멈춰서 매파성이 없어지니까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악재도 있죠. 뭐야? 그렇게 못 지킬 것 같으니까 기준을 바꿔버리면 어떡해? 도저히 연준을 신뢰할 수가 없고 신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악재로 더 흘러가게 될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 70년대 증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높았던 시기. 이때 당시에 주가지수 보십시오. 뭐 왔다 갔다 미국이 이랬어요. 근데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증시가 부진했었냐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높았죠. 그러니까는 할인율이 높게 적용이 된 겁니다. 자산에 대해서 시간같이 쭉 매길 때 밑에 할인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할인율이 높게 적용됐고 그렇다는 말은 주식으로 한정해서 보면 PER이 하락할 요소라는 겁니다. 실제로 1970년대 S&P 500의 PER을 보시면 니프티 피프티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기에 20배를 받았어요. 근데 쭉 떨어지죠. 그래서 10배가 웬 말입니까? 8배 이하로까지도 떨어집니다. 네. 미국 S&P 500이 PER이 8배가 안 되는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70년대에 높은 인플레가 와도요,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가격 전가를 하게 되면 이익은 생각보다 기업들이 70년대 괜찮았어요. 그러니 70년대처럼 아무리 높은 인플레가 와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주식 계속 하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산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그게 폭락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익이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근데 PER이 20배가 8배가 된 거죠. 그러니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와, 2에서 3이면 이게 할인율이 올라갈 요소구나.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원래는 이거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웩을 써가지고서 탁탁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자본 구조를 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 대시 몇 프로냐, 에퀴리가 몇 프로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 레이트 같은 경우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한 값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의외로 일단 요 값들을 넣었을 때 과거하고 맞아가 들어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소개시켜 여러분들께 드릴까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주식시장 쪽에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마켓 프리미엄이 얼마냐 이거랑 그 다음에 데파이낸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필요로 하는 이 비용 요거 두 개를 단순 합산해가지고서 할인율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요 할인율이라는 것이 마치 이제 그 어닝스 일드와 같은 거고 역산해주면은 PER이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값 4%를 넣어놓고 5년물 금리를 0.51, 1.52 쭉 해가지고 보게 되면요. 좀 재미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미국채 5년물 금리가 평균적으로 0.53%였어요. 이때 미국 증시 PER이 평균 22에서 23배였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2021년도가 0.86%였어요. 그러면은 요 중간 사이죠. 그 정도의 지금 PER이 나왔죠. 22년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2.58%예요. 2.58%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랑 이제 여기 보면 15.4배인데 지금 16에서 17배 사이. 이번 주 하면 16.2배 정도? 1배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 숫자.
그럼 최근 10년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면 1.65%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조금 더 가깝게 요사에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뭐 16에서 18배인데 보시면은 실제로 최근 10년이 뭐 한 16, 17배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얘 기본값 잡고 채권금리 올려주면은 꽤 괜찮아요. 예. 70년대 평균적으로 5년물이 7%가 좀 넘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보면은 PER이 이제 높은 한 자리가 나오게 돼요. 네. 실제로 PER이 이때 보시면은 여기까지 내려가게 됐었죠. 그래서 꽤나 괜찮아요. 이게 저도 이거 이론적 배경은 없는데 넣다 보니까 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목표가 지금 2%잖아요. 근데 요 2%가 3%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일 때는 우리가 PER이 16.7 정도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나왔고요. 2% 목표로 할 때는 3% 목표로 하면 14.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 중반 정도 구조적으로 멀티플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증시 PER이 낮아지는데 과거 대비해서 구조적으로 만약 이렇게 결정하면요. 제가 자료 만약에 매크로 쓴다 그럼 바로 이렇게 써버릴 거예요. 야, 이거 구조적으로 10% 중반은 낮아질 거다. 이게 프리미엄 요소가 낮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좋은 얘기 아닙니다. 이거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장기 목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지금으로서는 연준이 하도 이제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라는 이야기까지도 할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좀 낮은 요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인플레가 그래서 이제 뭐 고점이 언제냐 이런 논쟁도 있지만 내려와서도 구조적으로 과거 대비 높으면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요걸 떠올리십시오. 요걸 한번 넣어서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옛날에는 2% 내외 세상에 살았는데 구조적으로 높아지면 이 정도일 것 같아. 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요 정도의 이제 PER의 하락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5번째 인플레 목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